오늘도 저의 소소한 현금 생활 이야기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어요. 이제야 겨울이고 연말인 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지출이 좀 늘어나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연시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모임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분 좋게 선물도 사고 외식도 하다 보면 카드값이 훅훅 나가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어나가는 돈을 잡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던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처음으로 현금 바인더를 사용해서 현금 생활을 해봤는데요. 제가 과연 일주일 30만원 현금 생활을 실천했을지 함께 봐주세요. 저는 현금 20만원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각 2만원씩, 토요일, 일요일은 각각 5만원씩 미리 출금해서 쓰고요. 체크카드에 10만원을 넣어 놓아서 총 30만원의 현금으로 생활하기로 했어요. 일단 저 지난 한 주 정말 힘들었다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영수증이고 잔액이 600원 남았어요. 이날 남편이랑 점심에 쌀국수를 같이 사 먹었거든요. 이 600원은 쌀국수 2그릇 사 먹고 남은 금액이에요. 이날 식당에 다른 테이블 손님들이 쌀국수도 시키고 이런저런 사이드 메뉴를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막 스프링롤이랑 윙이랑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정말 먹고 싶었고 평소라면 그냥 시켜 먹었을 텐데 첫날부터 지출 오버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참아보자 해서 쌀국수만 먹고 나왔어요. 화요일 날은 화요일 날 아직 돈이 남았네요. 화요일 날은 4,820원이네요. 4,820원. 100원짜리랑 따로 볼까요? 4,820원인데 화요일 날은 남편이랑 점심에 국수집에 갔어요. 저희 왜 이렇게 국수를 좋아하죠? 점심으로 국수를 먹었는데 이 국수집이 엄청 저렴하고 양이 많은 곳이에요. 좀 조금 외곽에 있는 곳인데 근데 이 국수집 앞에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그 순댓국집이 정말 크고 주차장도 넓어요. 근데 주차장이 만석이고 끊임없이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남편이랑 국수 먹으면서 계속 순댓국 이야기만 하다가 왔어요. 참고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그 순댓국이 한 그릇에 10,000원이래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국수만 먹었는데 잔돈 이것밖에 없느냐? 그래서 이날 아이가 학교에서 쓰는 치약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린이여가지고 어린이용 치약을 쓰는데 평소라면 쿠팡이나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그 묶음으로 된 치약 10개, 뭐 5개 이런 걸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약 묶음을 사면 또 돈을 뭐 10,000원 넘게 거의 20,000원 가까이 지불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소모품이니까 그냥 뭐 대용량을 사서 적재해 놓고 그때그때 쓰자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런 거는. 근데 언제 다 쓸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생활비를 다 쓰는 게 현금 바인더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마트에 가서 낱개로 사왔어요. 저 진짜 결혼해서 살림 시작한 이후로 치약 한 개만 산 거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잔금이 이렇게 남았고요. 수요일 날은 얼마가 남았느냐? 6,500원이 남았어요. 이날 저희 아이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13,500원이 나왔는데 제가 현금으로 20,000원을 갖고 갔어요. 근데 제가 현금 바인더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현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게 주인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이날도 머리를 커트를 하고 현금으로 20,000원을 냈는데 근데 가게에 미처 상비된 잔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딴 데 가서 이거를 가져오시더라고, 돈을. 그래서 제가 조금 죄송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남은 돈이 없죠. 이걸 다 썼느냐? 다 쓴 것도 모자라서 제가 체크카드에 10만 원을 넣어놓는다고 했잖아요. 그 10만 원을 있는 체크카드에 있는 10만 원 중에 일부를 썼어요. 4만 200원을 이날 썼어요. 왜냐면 이날 장을 봤는데 하루 예산이 2만 원을 넘어가지고 근데 이날 장 본 내용이 4만 얼마였는데 여러분 동네에도 과일 가게 같은 곳에서 오픈 카톡으로 공구하는 곳 있나요? 제가 최근에 이 공구해주는 동네 과일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음식에 대한 물욕이 지금 터져 나가고 있어요. 이날도 원래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 떡 브랜드가 있는데 이 떡 공구한다고 해서 떡만 사러 갔다가 다른 공구 상품들까지 사오는 바람에 예상치 않게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금요일에는 목요일에 남았던 돈까지 합쳐서 금요일에 또 공구 채팅방에서 식재료를 사고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의료비 지출이 있었고요. 이날도 좀 식재료를 장을 보고 돈을 썼네요. 토요일에는 일요일 예산까지 합쳐서 트레이더스를 다녀왔어요. 트레이더스는 말만 들어도 돈 많이 쓰게 되는 곳이죠. 이날은 사실 세탁세제 사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세탁세제만 딱 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맘대로 되지 않죠. 저희 가족은 아직 성장기 어린 자녀 2명이 있어서 식재료의 대부분이 육류 구입 비용인데요. 그래서 소고기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리테일 팩으로 사요. 이제 리테일 팩은 손질이 되지 않은 통고기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집에서 각자 이제 손질해서 먹는 건데 이날 호주산 소고기 안심이 핫딜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100g에 4,800원 정도에 판매되는 상품인데 이날 100g에 2,800원 가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다른 손님이 저희 부부한테 이거 정말 싼 거라고 이거 꼭 사셔야 된다고 막 강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를 사왔는데요. 저희는 한 팩 샀는데 그분은 2팩 사가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날 고기 사서 스테이크 소스도 사고 야채도 사고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산기 두드리면서 급한 거 위주로 이거 골랐다 빼고 저거 빼고 이거 골랐다가 이렇게 뭐 구성을 다시 바꿔봤다가 하니까 나중에 남편이 고기는 그냥 내 돈으로 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저희 부부는 네 돈 내 돈 할 거 없이 공동 경제 체제라서 내 돈으로 사줄게 이게 정말 무의미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남편은 이 현금 바인더 생활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트레이더스를 간 목적이었던 세탁세제는 못 샀어요. 뭐 그래도 지금 당장 세탁세제가 떨어진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트레이더스 갔다가 13,480원이 남았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현금은 이렇게 남았고요. 제가 체크카드에 10만 원을 넣어두었다고 했잖아요. 체크카드에 있던 10만 원도 야무지게 다 썼어요. 아이들 핸드폰 케이스가 망가져서 2명 모두 핸드폰 케이스 각각 주문해주고 귤이 10kg에 9,900원 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싸다고 주문했는데 월요일날 주문한 귤이 지금 이걸 촬영하는 일요일 밤까지 안 오고 있어요. 너무 싸서 주문했는데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오긴 오겠죠. 예, 그거 말고도 그 공구 채팅방에서 장도 보고 집 앞에 있는 슈퍼에서 종종 식재료도 사다니다 보니까 체크카드에 넣어놓은 10만 원은 다 썼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눈앞에 있는 현금이 총 이번 주 남은 잔액인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10,000원짜리 한 장이고요. 5,000원짜리 2장 해서 10,000원. 그리고 1,000원짜리가 8,000원이에요. 플러스 8,000원. 500원짜리가 3개. 그리고 100원짜리가 5개의 세묶음이에요. 1,500원 플러스 10원짜리랑 50원짜리 합쳐서 1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이번 주 남은 잔액은 31,100원인데요. 저는 솔직히 이번 주 실패할 줄 알았거든요. 정말 중간중간에 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트레이더스 갔을 때가 정말 가장 큰 위기였고 유튜브건 뭐건 간에 그냥 포기할까?
그냥 대충 돈 남았다고 하고 찍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을 좀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남은 금액을 가지고 4개로 나누어서 여행비, 경조사비, 의료비, 비상금으로 각각 저축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나누려고 보니까 너무 소액이긴 하네요. 다른 현금 바인더 생활하시는 분들은 막 몇만 원씩 남아서 엄청 큰 돈 저축하시던데 저는 잔고가 얼마 없으니 일단 쪼개는 볼게요. 건강은요, 의료비가 큰 돈이 나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넣어 놓는 건데요. 5,000원 넣어 놓겠습니다. 여행비는 저희 가족은 여행을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많이 가고 그리고 뭐 키즈 카페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여행비로 쳐도 되겠죠? 8,000원을 넣어 놓을게요. 우리 경조사비는 일단 5,000원만 넣어 둘게요. 요즘 결혼식 식대도 가면 요즘에는 뭐 기본 10만 원을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5천 원씩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경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네요. 그래서 웬만한 경조사 금액이 모일 때까지 제 주변에 아무도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고 생일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비상금은 10,000원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원, 500원, 10원, 50원 이 잔액은 저희가 따로 통장이 아니죠. 저금통에 넣어서 보관을 할게요. 근데 이렇게 보관하면 나중에 은행 가서 바꿀 때 또 이거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예산도 다시 짜야겠죠? 다음 주 예산은 역시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현금 20만원, 체크카드 10만원이에요. 미리 넣어놨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각각 2만원씩 넣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만원씩 해서 총 10만원 넣어놨고요. 그리고 체크카드에도 10만원 넣어놨어요. 이렇게 해서 다음 한 주도 한번 잘 지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현금 바인더 생활을 해봤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돈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쓴 날이 일요일 딱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현금 생활이 2번째 주잖아요. 또 다른 미션을 넣어봤어요. 바로 무지출 날을 일주일에 이틀로 늘리려고 해요. 일주일 중 이틀은 그 어떤 소비 생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과연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엄청 바쁠 예정이거든요. 바빠서 잠도 못 자고 장도 못 보고 돈 쓸 시간이 없어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 결과 발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날까지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는 슬기로운 현금 생활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기 조심하세요.